돈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게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숨만 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샘 두겐이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파이어 개념은 이제 구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멈춤 대신에 자기 주도적 근로로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농장지기님, 요즘에 서점이나 유튜브 보면 파이어족이나 조기 은퇴, 경제적 자유 이런 키워드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억, 50억 이렇게 딱 모았다고 한다면 진짜 저는 그 다음부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해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저 스스로도 좀 고민을 했고요. 이제 제 나이 생각하면 이미 파이어하기에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관심 있었던 그런 분야고, 그리고 자문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배런스지가 지난 1월 25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35세에 은퇴를 했다가 3년 만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MZ세대의 41%가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58.5%가 은퇴 후에 재정 상태가 이제 불안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작 파이어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심각한 우울증, 이런 거, 고립감,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면서 다시 일하고 싶다, 직장에 나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 기사에 나온 사례를 혹시 어떤 사례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이 이야기는 이제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테일러 코바르, 이분 기업가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23살에 결혼을 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나는 35살에 반드시 은퇴할 거야. 12년 동안 가계 수입의 50%를 저축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사업을 매각하면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35살에 이룬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말에 이제 완전히 파이어를 이루어서 미국의 50개 주 여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이어족을 충분히 누렸었습니다.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의 결론이 뭐였냐면 만족이 아니라 우울감이었다는 겁니다. 예, 코바르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내가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한다는 소속감이요. 업무 메일이 뚝 끊기니까 그 변화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지난해 자기가 소유했던 회사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이 파이어족의 선구자는 샘 두겐이라는 분일 겁니다. 파이낸셜 사무라이 블로그 운영자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블로그에서 이제 많은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2012년에 34살의 고액 연봉을 뒤로 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60여 개 여행을 하면서 파이어를 이제 만끽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친 노동도 나쁘지만 과도한 여가 역시 독이 된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참 무의미하더라. 이런 결론을 얻은 겁니다.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서 22년 동안 일했던 변호사 피터 산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2024년도 말에 53세로 은퇴를 했거든요. 연금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건강보험이 상당히 중요한데 투자 자산도 상당히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쉬는 걸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분이 한 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은퇴했다고 해서 그 성격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는다. 해변에 앉아서 맥주나 마시는 삶은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 결국은 지금 이분도 다시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다시 직장에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많죠. 그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이제 실제 한국 그 파이어족을 그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이제 은퇴한 그 L씨의 사례입니다. 매사에 계획적이고 내향적이라서 일찍 은퇴해도 외롭지 않게 이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 확신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달랐다는 거죠. 은퇴 첫 해는 대부분 이제 그 여유롭게 생활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다니지 못했던 이제 해외여행, 뭐 유럽이나 뭐 미주 뭐 이런 데로 이제 여행을 하고요. 또 이제 뭐 레저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딜 가도 자기 또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열심히 그 일하고 뭐 바쁘고, 그 낮 시간에는 또 레스토랑에서 느긋하게 이제 밥 먹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은퇴자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배울 점은 있었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랍니다. 뭐냐면 나도 노인이 된 것 같고 내가 젊은 나이에 특별한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구나. 그래서 현타가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저의 이제 지인들도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현직에 있었을 때 그 답답함, 뭐 이런 거,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은퇴 이후에는 그 충분한 여유 생활을 가지면서 충족해 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그 스케줄, 아니면 정해진 그 계획, 목표, 이런 부분들이 그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공허해지고 우울감도 찾아오고, 또 한 가지는 파이어를 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 그렇게 파이어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속된 말로 이제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자기 나이 또래인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 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동경심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좌절감이 올 겁니다. 파이어족이면 좌절감이 온다기보다는 부러워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 은퇴라는 것은 이제 아주 그 새로운 개념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그 두려운데요. 은퇴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는 뭐 출근을 안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이제 소속이 없어지면 무기력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그 직장을 몇 번 옮기면서 중간 이제 텀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빨리 직장을 다니고 싶다. 이제 여기서 좀 역사적인 그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그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는 아주 최근에 생긴 건데요.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아마 그 이전 세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됩니다. 제 아버님 세대, 제 할아버지 세대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1880년도 이제 미국 통계를 보면 64세 이상의 남성 75%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0세에 81%도 노동력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 세대에는 대부분은 은퇴할 여유가 없었고, 은퇴한 사람들의 절반은 또 자녀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1880년도에 20대였던 사람들은 인생의 6% 미만, 약 2.3년만 이제 은퇴 생활을 했었던 반면에 1990년에 20살이었던 분들, 제 나이 또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의 그 상분의 1을 은퇴 상태로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대 수명이 그 2063년에는 그 90.5세가 될 거라는 그 전망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6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30년 정도가 은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한 30년 정도인데 그 직장 생활 한 만큼 다시 은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과거와는 틀린데, 사실상 직장 생활할 때는 긴 여가 시간, 제 나이 때는 긴 여가 시간을 가져본 적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 이후에 적응이 안 되는 건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면 일을 주는 게 단순히 지금 돈만 벌기 위해서 준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 언젠가 나는 은퇴해가지고 골프도 치고 해변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노을도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일에서 목적과 이렇게 만족을 찾습니다. 이게 인간관계가 행복을 높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우정을 쌓잖아요. 아니면 인간관계를 쌓고 그러면서 이제 희노애락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삶의 활력을 찾고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데 혼자만 아니면 소수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대비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일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아주 그 충격적인 그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쉐일 오일 직원들을 그 30년간 그 추적한 그 연구 결과입니다. 55세에 조기 은퇴한 은퇴자의 사망률이 65세 은퇴자 대비해서 2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 건강 문제도 있고 사회적, 인지적 활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허함, 외로움들이 아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결국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동도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결국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다른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같이 어울렸을 때 건강도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은 합니다. 그럼 30년 넘게 자산 관리를 오래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이신가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은퇴 이후에 방황을 좀 하고 그 삶의 그 목적을 잃어본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도 좀 봤고요. 물론 이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그 유형을 보면 대부분 다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내가 현직에 있을 때 했던 일의 연속성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일들입니다. 물론 준비 과정을 하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전기기사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 운용사 했던 분들인데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런 데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삶에 대한 그 만족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만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은퇴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일의 강도는 이전보다 더 약화됐기 때문에 아마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 아마 행복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진정한 경제적 그 자유가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억지로 하는 생계형 노동과 은퇴 후에 하는 일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이때까지 해주신 말씀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진정한 경제적 자유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핵심을 그 찔러주셨는데요. 사실 그 FIRE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어디에도 자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거든요. Independence는 독립, 자립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고 하니까 뭔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그 부자의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 파이어 철학은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아까 제가 직장 생활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용사에 있는데 나와서 전기관리사 일을 하고 있다? 이게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숨만 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원하는 활동에서 따라오는 돈을 물론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 샘 두겐이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파이어 개념은 이제 구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멈춤 대신에 자기 주도적 근로로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잃은 분들이 일을 만약에 계속 하게 된다면 뭐 지켜야 할 원칙이라든지 뭔가 전략,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지만 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론적인 서적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딱 4가지로
그 원칙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놈 금지입니다. 이제는 불편한 사람하고 일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적 자유를 누린 이후에는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면 됩니다. 그 스트레스 금지. 물론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없는데 만약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그만둬야 돼요. 일이 주는 행복을 위해서 그 직장을 찾은 건데 일이 스트레스를 준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생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거절의 자유입니다. 하기 싫은 거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못 이겨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회하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또 은퇴 이후에 일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함께 할 사람은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록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은 꼭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나서도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원칙들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키는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더 많이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농장지기님께서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 자신을 비교했을 때 뭐가 요즘 달라지셨는지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와 관련된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도 뭐 젊었을 때는 솔직히 빨리 돈 벌어서 은퇴하고 뭐 은퇴하면 천국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업계에서 뭐 오래 일하면서 정말 부자들도 많이 봤고 돈이 정말 많은 분들, 뭐 돈이 없는 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은퇴한 상황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다못해 정말 그 편의점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뭔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해도 되고 저처럼 뭐 강의를 해도 되고 봉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농사를 하든 어쨌든 뭔가 내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은퇴에서 오는 은퇴 이전과의 그 삶의 괴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메꿀 수 있고요. 젊은 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제 돈을 모으는 거는 뭐 좋습니다. 뭐 당연히 또 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퇴는 8월에 골프를 하고 해변에서 맥주 이게 아닙니다. 뇌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이제 다른 식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전형적인 그 은퇴의 꿈이 그리고 전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부자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고 화요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연금농장 채널의 비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